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엄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오늘의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팬데믹 속 산업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 교육을 넘어 소비되는 모든 영역의 비대면이 확장되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특히 타인과 대면 시간이 줄고 불특정 다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기피하게 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집안에서 여가 생활을 추구하는 홈코노미 소비 트렌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온라인 쇼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594억 원으로 온라인 거래 통계를 낸 이후 월별 거래액은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온라인 거래 폭증을 이끈 건 1년 전보다 62.2%나 증가한 음식 서비스 부문인데요. 같은 기간 농축수산물, 간편식품 등 식품류의 온라인 거래액도 39.1%가 늘었습니다. 또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고 온라인마트 배송을 통한 식료품 배달 시장 또한 커졌는데요. 하지만 반복되는 팬데믹 속 감염 불안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배달 역시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배달을 시작으로 사람이 아닌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산업 전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 형제들은 지난 7월 자율배송 로봇이 아파트 건물 등 내부를 누비며 음식과 물품을 각 세대로 배송하는 딜리타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서비스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주상복합아파트 포레나 영등포인데요. 포레나 영등포에 도입된 딜리타워는 총 3대입니다. 포레나 영등포 아파트, 오피스텔 293세대 주민들은 배민 앱으로 주문한 물품을 배달원이 아닌 딜리타워를 통해 전달받게 됩니다. 입주민이 주문한 물품을 라이더가 건물 1층까지 가져오면 딜리가 각 세대로 건물 내 배달을 담당하는데요. 라이더가 딜리타워에 물품을 담고 주문자의 전화번호로 입력하면 배송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딜리타워는 무선 통신으로 공동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층수를 입력할 수 있어 층간 이동도 가능한데요. 로봇이 주문 세대 현관 앞에 도착하면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고 알림톡을 보냅니다. 고객은 로봇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내 로봇 배송 서비스는 국내에서 딜리타워가 처음입니다. 딜리타워의 물품 적재 공간은 상하 2개로 나눴으며 용량은 상부 23리터, 하부 15리터입니다. 3, 4인분의 족발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데요. 적재 가능 무게는 최대 20kg까지라고 합니다. 네, 우아한 형제들은 딜리타워 상용화를 위해 2019년 10월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배달 시간을 기존 대비 5에서 16분 정도 단축하는 등 로봇 배달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광진구의 호텔 H에비뉴에서 2달여간 딜리타워 룸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번 포레나 영등포를 시작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등 주거 사무 공간에서 딜리타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D타워에서 딜리타워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다수 건설사와 아파트 단지 내 딜리타워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분야 외에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의 로봇의 사용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 업체인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자율 이동 로봇 배송 시장이 2024년까지 매년 49.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와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매료된 대기업은 사내에 로봇을 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GS 편의점을 운영하는 GS 리테일과 손잡고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KT는 광화문 사옥에서 근무하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인 AI 로봇 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는 제2사옥에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을 적용해 약 100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에 배치되는 로봇은 전용 엘리베이터, 통로, 충전소를 거치며 식음료, 서류, 택배 등 배달 심부름 로봇, 청소 방향 로봇, 외부인 등 출입을 관리하는 경비 로봇, 안내 도우미 로봇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네, 이런 대기업 움직임에 맞춰서 로봇과 관련한 스타트업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봇 서비스 스타트업 라운지랩은 로봇 팔과 음료 디스펜서를 활용해 음료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캔에 담아 밀봉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트위니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자체 개발해 상용화했습니다. 트위니는 복잡한 실내에서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고성능 자율주행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트위니 로봇 연구소에는 물류창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발된 자율주행 물류 로봇 나르고, 사람을 인식하고 따라다니는 대상 추종형 로봇 따르고, 장애물을 피하고 인식한 고객을 따라다니는 자율주행 쇼핑카트 장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트위니는 2020년 아기 유니콘에 선정된 데 이어 1년 만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예비 유니콘 특발 보증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의료진 인력 부족 및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미국에서는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4족 로봇계 스팟을 의료 현장에 직접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은 실제 몇몇 현장에서 진료 텐트 밖의 환자들의 소독, 체온 측정은 물론 태블릿 PC와 오디오를 장착하고 의심 증사자를 원격으로 의료진 진료를 받게 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사실 스팟을 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 6월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됐습니다. 현대차는 로봇 신사업을 통해 인류를 위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경험을 제공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서의 전략적 변화의 속도를 내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의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달간 세종 스마트시티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수요응답형 다인승 로봇셔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로봇셔틀은 레벨 4 수준의 핵심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한 후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로봇 셔틀을 기반으로 향후 로봇택시, 로봇배송 등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라인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하는 가운데 로봇이 삶 곳곳을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며 단순 노동을 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는 시각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에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발전하고 있는 로봇 산업이 삶의 편의뿐만 아니라 미래 인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뤄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2주의 트렌드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